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가 고양이 본연의 활동을 안 하게 되는 문제는요, 결국은 고양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루 약 2.5시간 정도를 배가 땅에 닿지 않고 움직이게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요, 실내묘들을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여러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내 고양이들은요, 혹독한 환경의 길냥이들에 비하면 굉장히 안락하며 또 풍족하고 또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다 아는 바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도 않으며 또 생존을 위해 하루 15차례 이상의 사냥 활동을 할 필요도 없으며 또 질병과 고통, 배고픔 또는 목마름으로부터도 매우 자유로운 그야말로 풍족한 생활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 지나친 풍요로움과 안락함은요, 고양이를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게 만들고, 이러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다양한 여러 활동들은요, 고양이를 더 이상 고양이답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고양이 본연의 활동을 안 하게 되는 문제는요, 여러 문제 행동을 낳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 행동은요, 결국 고양이를 불안정하게 하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 결국은 고양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 환경이 고양이의 삶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길냥이들과 집고양이들의 하루 시간 소비를 보면은요, 길냥이들은 하루 중 40%의 시간을 자는 데 소비하고 휴식에 22%를 사용하고요. 이에 비해 집고양이는요, 자는데 무려 60%를 사용하고요, 휴식에 25%를 사용하게 됩니다. 길고양이가 62%의 시간을 자거나 휴식하는 데 쓰는 데 반해서 집고양이는요, 그보다 훨씬 많은 85%의 시간을 자거나 휴식하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는요, 사실 별달리 할 일이 없는 심심한 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료한 환경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한 길고양이는 하루 중 15%의 시간을요, 사냥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집고양이는요, 사냥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요, 하루 중에 주인과 노는 시간은 단 1% 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62%와 85%의 차이와 15%와 1%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실내 고양이를 행복하게 하는,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순찰을 위한 충분히 넓은 영역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사냥을 다닐 일도 없는 내 고양이를요, 하루 약 2.5시간 정도를 배가 땅에 닿지 않고 움직이게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사가 집에 있다면야 함께 놀아주는 것도 방법이지만은요, 대부분은요, 집에 없고 혼자 있을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리키매트가 있습니다. 리키매트는요, 아주 작은 홈이 파여있는 무독성 실리콘 매트입니다. 세척이 굉장히 편한 매트고요. 여기에 매트한 재질, 그러니까 파테 타입의 습사료나 간식캔을 발라주고 출근을 합니다. 마치 빵에 버터를 바르듯이 습사료를 그릇에 주지 말고 이 리키매트에 발라줘 버리는 겁니다. 펴가지고요. 고양이용 리키매트의 홈 크기는요, 고양이의 혀를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핥아야 구석구석 사이에 묻어있는 파테 타입의 캔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법 시간을 들여 열심히 핥아야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캔 하나를 주시더라도요, 그릇에 담아서 먹기 쉽게 주지 마시고요, 이런 매트에 발라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꼼꼼하게 먹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름이 재밌어요. 리스펫 숨바꼭쥐 먹이 퍼즐. 숨바꼭쥐 먹이 퍼즐인데요, 숨바꼭쥐 먹이 퍼즐은요, 여러 마리의 쥐 모양으로 된 작은 사료를 담을 수 있는 통입니다. 출근 전에 사료를 밥그릇에 주지 마시고요, 이 작은 쥐 모양의 통에 나눠서 담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숨겨놓는 겁니다. 소파 및 커튼 뒤, 캣타워 위 등에 두시면은요, 고양이는 배가 고파지면은요, 이 쥐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이 쥐 모양의 밥그릇은요, 쉽게 사료를 먹을 수 없는 구조로요, 쥐 모양의 사료통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굴리고 발로 차고 해야 몇 알씩 사료가 튀어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쥐를 찾더라도요, 제법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 알 한 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밖에서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고양이에 비하면은요,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 맛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다 밥을 주셔도 됩니다. 고양이는 밥그릇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예. 그 외에 다양한 푸드 퍼즐 토이가 있습니다. 고양이 푸드 퍼즐 토이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푸드 토이들이 검색이 됩니다. 모두 원리는 같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사료가
조금씩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내에서 고양이가 직접 사료를 대상으로 사냥을 하게 하는 것인데요. 물론 다양한 DIY 사이트도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휴지심을 이용한 퍼즐이나 혹은 페트병을 이용한 퍼즐 등 다양하게 또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퍼즐도 있으니까는요, 직접 이런 푸드 퍼즐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주셔도 고양이의 재미와 정신적인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혼자 노는 장난감, 집사가 없는 시간에요, 혼자 노는 장난감도 고양이의 몸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펫테크 제품으로는 고양이의 움직임에 맞추어 움직이는 볼이나 아니면 사료를 뱉어내며 움직이면서 다니는 장난감, 혹은 깃털을 집사듯이 흔들어주는 장난감, 캣타워에 매달거나 혹은 벽이나 유리에 붙여서 깃털을 흔들어주는 여러 고양이가 혼자 놀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장난감은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장난감은요,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질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외출 시에만 설치해서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집사가 집에 오면 즉시 치워 안 보이는 곳에 치워주고요. 매일 출근 전에 놓고 갈 때도요, 여러 개를 번갈아 돌아가며 사용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천천히 질리거나 덜 질리겠죠? 각 장난감들마다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등의 요일을 적어 놓고요, 해당 요일에만 번갈아 가며 사용하게 하여 최대한 덜 질리게 해주며 집사의 퇴근 즉시 치워주셔서 고양이들이 너무 오래 접촉하는 것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사냥놀이. 물론 최고의 운동은요, 집사와 함께하는 상호작용놀이, 즉 사냥놀이입니다. 하루 최소 15분씩 3회 이상은 실시하셔야만 합니다. 최소 하루 중에 45분은 여러분이 직접 놀아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고양이의 운동 능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최소한 이 시간은요, 사냥놀이를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단, 나이가 들었다면요, 혹은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면요, 놀이의 강도를 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조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거나 운동력이 떨어진다고 짧게 놀아주란 말이 아니고요, 똑같이 15분씩 45분을 놀아주시는데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가 체력이 딸리면은요,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지 운동의 시간을 줄이진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젊고 건강한 아이들은요, 강하게 15분씩을, 나이 들고 약한 아이들은요, 천천히 15분씩을 놀아주시면 됩니다. 놀이의 형태와 방법은요, 집사의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고양이가 선호하는 방법을 찾아서 놀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 입장에서 놀아주세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이 아니고요. 아셨죠? 자, 오늘은요, 집고양이의 하루 활동량을 채우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즉, 집고양이는 최소한 하루에 2.5시간 정도를 배가 땅에 닿지 않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최소한 하루 45분은 사냥놀이에 몰두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